현재 반도체 구조에서 금속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해주면 금속 다이오드가 되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저는 얇은 거에서 두터운 것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열이나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걸어주고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되기도 하고 카패시터가 됩니다. 금속인데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작은 거 점만 찍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디램에 있어서 카페시타를 갖다가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는 행위 또는 네모나거나 뭐 이렇게 동그랗거나 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형태 약간의 두텁게 하면 거기가 전하가보다 많이 축적되어서 디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전기를 걸어주고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트랜지스타가 되고 전기를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내거나 이걸 그 자체로 전기가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 세계 반도체 설계 기술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특유의 제가 금속에다가 어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제 이론 때문인데 그래서 못 찾고 있습니다. 콘센트 부품이 어디로 갔나? 예. 콘센트 부품 이게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지금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된다. 야,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 금속 배터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규격화되어 있는 이거를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텁게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오돌도 돌아가게 만들어주거나 여기서 바를 이렇게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구리줄을 가로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것도 두텁게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처럼 평판입니다. 이쪽은 한쪽은 이렇게 그냥 금속 구리로 만들었던 나노 구조로도 돼요. 이렇게 반도체 응용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축적을 이렇게 저런 구조를 갖춰놓고 축적을 해놓으면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안에 있던 배터리처럼 만들어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전자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 걸어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죠. 정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는 전기가 하나 전선이 똑같은 전선 안에서 구리가 똑같은 굵기라면 구리가 하나가 이쪽은 두 개나 세 개를 이렇게 두게 되면 전력 줄다리기 현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전기를 이렇게 일단 전기를 한 선만 이렇게 한쪽에만 전기를 연결해 갖고 전기를 걸어주냐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자체로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가 되면서 동시에 트랜지스터가 되고 다이오드 현상을 한쪽으로 전기가 전자 이동을 만드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이렇게 해서 현재 반도체를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그럼 이거를 약간 현재 있는 이제 카패시터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램이라든지 CPU, GPU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카패시터 구조를 약간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그걸 해내서 전하량이 많이 축적이 된다고. 그래서 디램 같은데 끊임없이 리핏이 브레시 해야 되는 그 금속의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금속을 약간이라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하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로 세로로 세로가 아니라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그래서 심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했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8분의 1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현재 있는 디램도 완전히 다 설계를 해야 되고 GPU나 CPU도 설계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도체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도 저한테 돈을 엄청 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시청 안 날라가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엉터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아닙니다.
이 금속의 이게 그 MLCC 기술도 그런데 MLCC 기술 이런 구리판이다. 나노 구조로도 돼. 이런 구판이면 여기다 절연 구조를 가져온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으면 이게 MLCC가 됩니다. 일종의 그게 그 캐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약간 더 전하량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오돌토돌하게 만들어 놓거나 바를 구워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수십 이런 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선을 각각 연결을 해가지고 온오프 구조를 가져줍니다. 그래서 어떤 배터리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전기를 갖다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D램 같은 데나 이런 카패시터나 이렇게 정보를 축적을 시켜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는 금속 배터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노 구조로 이렇게 점을 찍어놨다. 이게 동그랗든 네모같은 모양과 형태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하겠죠. 두텁잖아요. 얘를 회로보다. 그럼 여기다 카펫이다 해가지고 한쪽만 전기를 걸어주면 이 기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걸어주지 않으면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D램이 역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없어지거나 D램을 갖다 GPU나 CPU에다 곧바로 달아서 거기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D램이나 어떤 D램이 아니라 CPU나 GPU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보다 더 작은 단위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서 HDD가 상대적으로 이것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스마트폰 같은데 저장 장치를 SSD를 갖다 넣어주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아주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는 전체 돈을 다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ARM이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발표를 해가지고 지적재산권만 형성해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이 새로운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새로운 이론을 따라서 그것을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됩니다. 도둑질에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도둑질이죠. 도둑질, 강도질이. 만약에 하신다면 안 하시면 괜찮은데 가시면 도둑질, 강도질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신들의 제품에 적시를 해요.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인텔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애플 또는 AMD 또 이렇게 뭐죠?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 또는 마이크론 TSMC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SK가 이걸 하시면 그렇죠. 도둑질을 제품에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겠죠. 도둑질. 그렇지만 지적재산권 법이라 해서 제가 이거 기술을 팔았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외국에 팔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제 기술을 지금 그전에도 가져가신 적이 무단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구리를 한번 이게 이제 모터라고 합시다. 이게 모터 있는데 한쪽에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모터 직전에선을 약간 두텁게 저도 이렇게 세탁기에다 이거 설치를 해놨는데 잘 돌아가요. 7년째. 근데 한쪽에 이렇게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해서 전선 안에 있는 구리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축적함으로써 그 길이를 따라서 또는 두께를 따라서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모터 직전이나 어떤 전기량 용량을 많이 쓰는 곳에 이렇게 차별화해서 전선을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또 어떤 이런 전기량을 전선 이론을 따라서 전선 안에 구리선을 어떤 동일한 두께면 어떤 데는 1개,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5개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전기나 전기선 안에 전기선을 두텁게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주는 것을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전기 공급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이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게 잘 전기 회로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기 기판에서 저한테 기판을 만드실 때 돈을 내셔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모터 직전에서는 약간 동적인 전기라고 그러죠.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이렇게 흐르면은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이것도 많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다음에 에디슨은 직류로 해서 이것도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멀리 보낼 때는 교류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전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속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면 제 이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고자 하는 원리가 이루어진다.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한다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전력 손실이 없는 그런 송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전세계 전선을 바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구리선에 부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또는 전선 피복이나 통신선으로 살다가 통신선 피복 이런 데다가 또는 광섬유의 피복 여기서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그렇죠. 그 안에 보다 광이 이제 광섬유 같은 거 많이 잘 흐르게 되고 저렴 구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타회로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이제 반도체 있다. 그 안에다 지하를 파죠. 지하를 파 거기다 코팅 구조를 준다. 코팅 구조를 주면 그 안에서 그죠. 다른 쪽으로 정자가 1나노다 이렇게 좀 회로가 얇다. 그러면 그것을 뭐 이런 방식으로 점을 찍어갖고 두텁기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너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코너에 점을 찍어줌으로써 전하량을 많이 전기나 정보가 너무 모이게 해서 아무래도 정보의 손실이 없게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힘이 축적이 돼서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 이게 이제 모터 같은 이렇게 약간 이것도 하나의 전선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멀리 송전할 때 이따 축적시켜 갖고 이렇게 멀리 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건설을 할 때 제가 어떤 물통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집안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쏠 때 물 호스를 쓸 때 여기다 물통 구조를 달아주면 축적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물통을 달아는 호스 만드는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를 아프리카나 어떤 대륙, 몽골 같은 데서 이렇게 허허벌판에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죠. 여기 이게 콘크리트 물통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물통의 형태를 물통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물이 축적되면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으로 여기 넓고 이렇게 물이 많이 축적되고 이렇게 물을 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빨라져서 멀리 물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다 전기가 흐르면 여기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여기는 전기는 흐릅니다만은 이거는 물의 압력을 따라서 흐르는 거로 이렇게 쏘는 형태를 이렇게 거꾸로 여기 많이 차면 좁은 형태를 통해서 멀리 보낸다는 약간의 와류 현상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멀리 압력이 물총으로 쏘는 입구를 좁혀 갖고 쏜다는 거죠.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트랜지스터나 어떤 커패시터 구조를 갖다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엄청난 많은 집적을 할 수 있고 현재 있는 어떤 CPU나 GPU 이런 자체에다가 이제 저장 장치를 달아놓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D램이 존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부분은 D램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될 것으로 저는 생각. 컴퓨터가 그럼 대단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는 이제 앞으로 만드시면 CPU나 제가 GPU 부분에도
트랜지스터가 존재합니다. 또는 카패시터가 존재합니다. DRAM 그다음에 뭐 CPU, GPU 뭐 이렇게 DRAM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현재 있는 것도 트랜지스터를 대중소 이렇게 하나의 면적 안에 보다 많은 집적을 하게 소자리를 많이 넣는다는 거. 뭐가 큰 용량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적은 용량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있는 반도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 0.0000001 단위로 해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 여기 1년분으로 매겨갖고 하나하나의 정보에 저장하고 거기는 전기를 걸어주고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했다가 읽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램 같은데 카펫이다 구조에 있어서 약간 좀 두텁게 금속을 만들어주면 잔화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어서 심지어는 4분의 1로 8분의 1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럼 거기를 보다 많은 거기다가 정보를 각각 하나의 캐패시터 안에 여러 개를 축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저장을 해놨다 전기를 걸어주고. 그래서 현재 있는 디램의 구조도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똑같은 트랜지스터와 디램 그 어떤 캐패시터를 하더라도 면적의 제한을 해서 대중소 정보의 용량에 따라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럼 숫자를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레이더 소자 A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도면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거기다 대중소를 넣어준다고 그랬죠. 레이더 소자 크기를 따라서 거기다 전력도 강중량 뭐 10단계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